HEB 방송 주간 뉴스 브리핑 6월 네 번째 주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은 제105 총회 주제 정책 방향은 세움, 총회 준비의 발족, 소강석 목사 세움의 영성 리더십으로 한국교회 견인.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5회 총회 주제는 세움이다.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6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 주제와 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그는 교단 구성원들의 신앙을 세우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예전 중심의 교회와 교단으로 거듭나게 해 궁극적으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세우는 제105회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 부총회장은 이어 세움은 화합을 전제한 것으로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을 통한 세움의 영성과 리더십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단이 되자는 비전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부총회장이 밝힌 세움은 크게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본질을 세움, 또 예배 회복과 공동체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세움, 과거 교단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총회 세움이다. 이러한 세움은 세 가지 정책인 미래 전략, 한국교회 연합, 총회 105주년 기념 행사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에서는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총회준비위원회 위촉식에서 제105회 총회 주제인 세움의 의미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에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신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공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예배 본질에 대한 정립, 공적 역할 강화 시급, 코로나19 대토론의 뒤찰 시대에 예배하는 교회 모색.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과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 교회의 공적인 역할 강화, 온라인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태영은 지난 15일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강연 및 교단 산하 목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코로나19로 목회 생태계와 교육 및 선교 등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교단 지도층 인사 250여 명을 초청해 총회 주도로 개최했다. 한편 이날 총회 행사에 대해 김태영 총회장은 코로나19는 목회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목회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이번 대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한국기독공보는 기사로 일면 톱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찬연합신문입니다. 크리스찬연합신문은 한교총 국가인권위원장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뜻 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하는 역차별 가져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11일 오후 한국교육총연합에 방문해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와 유정호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만나 인권위원회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기독교 내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묻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100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원회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번 한교총의 행보에 한국교회의 공감과 지지 또한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크게 환영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치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권고했다는 내용을 크리스찬연합신문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한국신문입니다. 창립 31년 만에 한기총 간판 무용지물대나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 갇힌 한기총, 보수연합단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또 패권 다툼에 돌입한 한기총이라는 세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바람잘 날이 없다. 한기총은 10년 전 한교회가 분열을 된 이후 오늘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한기총이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를 제기한 교단을 받아들이면서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을 이탈, 한국교회 연합을 창립했다. 또한 대표회장 선출에 대한 법적 다툼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됐다. 한기총은 법원이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등 한기총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이렇게 한기총에 대한 각종 이유가 분열이 계속되자 한기총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기총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는다. 현재 한기총은 군소교단들의 연합체로서 의미 이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누구도 한기총을 한국교회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연합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 그리고 재정비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일면서 한기총을 범죄자들이 속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50%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보수적인 교단들이 앞을 다투어 가입하던 한기총이 이제 많은 교단이 이탈해 다른 연합단체로 역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교단과 임원들은 정강훈 목사의 직무 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 신청 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를 총회 결정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결정 판결을 내려지면서 각양각색의 패권 다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 한국신문은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성결신문입니다. 한성년 목회자 윤리규정 만든다. 정기총회 7월 1일 중앙교회에서 개최되고 사회책임위원회 구성 계획을 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결 신앙에 근거한 목회자 윤리규정이 제정된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지난 11일 중앙교회에서 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한성년은 제11회 정기총회를 오는 7월 1일 중앙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교단 순번제에 따라 우리 교단 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된다. 이날 모임에서 한기채 총회장은 회원교단 확대와 사회책임위원회 설치, 목회윤리규정 제정을 제안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한성년 총회에서 사회책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성년은 각 교단별 신학자, 목회자 2명씩 총 6명으로 사회책임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사회 재반 문제의 상황과 또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결교회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 사진에서는 한성년이 6월 11일 중앙교회에서 회장단 모임을 열고 회원교단 확대와 사회책임위원회 설치 또 목회윤리규정 제정의 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이 회의 멤버들이 사진을 찍어서 게재한 내용입니다. 한국성결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는 김은호 목사 국제중 취소 법적 대응, 학부모 만족도 점수 줄이고 감사평가 상향 배점 의도적, 서울시 교육청 주연 교육감입니다. 10일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림교회는 2015년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을 인수했다. 김은호 목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조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국제중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가 중요한데 그 배점이 15점에서 9점으로 크게 낮추고 감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평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점은 엄청난 차이다. 어떤 학교도 70점을 넘기 힘든다. 애초에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민주사회화로 갈수록 특화된 교육가 필요하고 희귀화된 교육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 일면에 토록을 싣고 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교계 반대 총력, 국가인권위, 정의당 등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움직임, 최영애 위원장, 교계 단체 예방, 법 제정 향한 포석인 듯, 한국교회 차별금지 공감하지만 독소조항은 반대한다 라는 것으로 중간 타이틀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21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동성애를 찬성하는 정당과 국가기관, 시민단체들이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기치를 든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 사회적 신분, 개인의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시정,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국회의원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사유로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다.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인권위가 제안하려는 차별금지법 법안은 인권의 중요 관심 대상인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1차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갖는 인권위가 인권정책과 집행에 관한 국가체계기관으로 헌법기관을 이끌어가는 양상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을 내용을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독교 연합신문에 실린 일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독교보입니다. 기독교보는 전국 101개 교회와 선교사의 용기와 힘되기를 긴급구호단 코로나19 구호금 전달. 고신재난긴급구호단 단장 박영호 목사는 코로나19 피해돕기 지원금 전달식을 6월 10일 총회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일부 예배는 목사부총회장 박영호 목사의 인도로 장로부총회장 윤진보 장로의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총회장 신수인 목사의 설교, 김세중 목사의 기도로 드려졌다. 신수인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는 성패와 관련 없는 감사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느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구호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전국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헌금한 것은 감사한 일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돕기 모금운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기독교본은 일면에 톱을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헤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인민대표대회 홍콩 보안법 통과, 종교자유 통제와 언론보도 검열 정책 강화. 중국 인민대표대회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28일 베이징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자유 등 홍콩 국민의 일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홍콩 보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홍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이 홍콩의 자율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방침과 배치되기 때문에 양 대국이 무역 분쟁과 더불어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오픈도어 대표 데이비드 쿼리는 1년 전 홍콩을 방문했을 때 이미 중국군의 홍콩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한 힘으로 언론 검열은 물론 국민의 인권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한다. 커리 대표는 우리가 지금 중국 내에서 우한시를 비롯한 2년 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외국 선교사 추방 및 예방 방해 압력이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음을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홍콩에서 종교인들에게 자유와 인권 탄압이 거세질 것이 우려되고 홍콩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미 서구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의해 영국도 중국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홍콩 시민에게 중국 반환 전에 여권 발행자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중국과 홍콩의 사태는 세계적인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와 베트남 접경 지역의 분쟁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을 기독교 헤럴드는 일면 톱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선교신문을 보도록 합니다. 국제선교신문 일면에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을 지낸 바 있는 정성구 박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정성구 박사는 나는 1980년부터 대학 총장의 책임을 졌기에 그때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수십 년간 북한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 교육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른바 민주화의 깃발을 앞세우고 평등 평화를 내세워 서서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적폐를 부추기고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들과 각계각층의 사회주의 사상이 문화와 예술이란 이름으로 파고들었다. 이런 것을 이른바 문화 막스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권, 교육계, 문화계 등 광범위하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유물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에 물들어 버렸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종교이다. 지금 사이비 종교적 신념을 굳게 믿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두고 TV에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했다. 어떤 학자는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예찬하고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도 그가 삐뚤어진 세계관에 붙잡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 또는 한국교회는 이런 거대한 물결과 대항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투적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관 전쟁에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내로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권두원을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제선교신문 일면에 나와 있는 내용, 세계관 성전쟁이라는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신문은 분단 현실 극복, 화해와 평화 통일의 앞장,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화해, 통일을 위한 활동 활발,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어느덧 70주기를 바라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목전에 두고 그간 한국교회는 애통과 자비를 구하면서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쟁을 종식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할 따름이다. 남북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난 피해 역사를 멈추고 삼통과 연합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분단의 현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곳곳에서 유교전쟁 70주기 행사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숱한 무력 충돌과 테러로 점철된 폭력의 역사가 쓰였지만 남과 북이 나뉜 상태를 표준이 아닌 불완전한 국가 상태로 인지하고 이를 하나로 뭉치도록 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 한반도에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또 연합단체의 남북 갈등 종식 촉구, 장기간 지속된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남북사회 평화 공문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해온 역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 북한을 향해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와 북한발 대적사업 발언 등을 놓고 판문점 선언 이전 시대의 회기가 아닌가 불안과 우려를 포하는 이들이 있다. 다시금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여 불안감을 덜어내고 통일을 위해 발걸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에 제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교계의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의 종전을 통한 확고한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사가 교계 곳곳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20일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 일대에서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평화대회를 진행했다.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문은 이러한 내용으로 분단 현실 극복, 화해와 평화 통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기사를 뽑아서 금주 기독교 신문 톱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상은 HEB 방송 주간 뉴스 브리핑, 기독교 신문들, 특히 지면 신문들에 싣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 주간에 일어난 기독교 내의 동향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HEB 방송은 주간 뉴스 브리핑을 계속 프로그램화 내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소식을 주간 소식을 볼 수 있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